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9월 26일 오늘 뭐 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증시 금요일날 좀 보시면요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바오산업은 1.62%, 나스닥 종합지수는 1.8% 하락 마감을 했고요. 유가도 80불대가 좀 깨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 요게 좀 계속 시장을 좀 발목을 좀 잡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주요 국가 지수 지금 일요일날은 장이 안 열리지만 이스라엘도 열린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. 그래서 이스라엘 지수 보시면 한 1%대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. 미국 증시 좀 빠진 데 영향이 좀 있었겠죠. 그리고 사우디도 일요일날 열리는데 유가가 좀 하락해서 그런지 사우디는 2.62% 정도 좀 밀렸어요. 더 많이 밀린 모습.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일단 원달러 환율 좀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좀 시간 외로 또 많이 올랐거든요. 1423원에 마감을 좀 했습니다. 지금 너무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저점 매수를 노릴 정도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추가적인 하락도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12포인트 요 자리가 일단 저점인데 직전에 한번 두 번 정도 바닥을 좀 만들고 좀 반등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요런 자리에 한번 더 좀 깨고 내려가서 7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700 자리까지 이탈하고 나서 이 저점을 좀 만들 가능성은 좀 있는데 일단 지표 보조 지표 상으로는 제가 자주 보는 지표 중에 이제 RSI 지표가 있거든요. 요게 이제 침체 구간에서는 잘 맞는 편이라서 요런 자리까지 좀 내려오지 않을까, 침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. 여기서도 이제 침체 구간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직 30까지는 깨진 않았어요. 근데 요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아마 30 이하로 내려와서 침체 구간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좀 힘들지 않을까. 그리고 29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.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어닝 쇼크를 예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, 하이닉스 역시 실적이 얼마만큼 안 좋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는데 예상치보다 좀 많이 안 좋았을 때는 반도체 업종 또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지금은 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금 신저가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무작정 버티시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언제 반등할지도 모르고 반등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. 원달러 환율도 아까 보셨다시피 1,400원을 또 훌쩍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짧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. 저는 직전에 한번 요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서, 좀 올라가길 좀 바랬었는데, 최소한 박스권이라도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, 외국인 매도가 그냥, 쏟아지면서 무너지는 모습. 코스피도 좀 마찬가지예요. 코스닥과 코스피 뭐, 별 차이가 없는데, 일단, 뭐 저점부터 빨리 깰 수 있는 건 이제 코스피고 코스닥은 조금 더 남긴 했는데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두 지수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주에서 10월달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일단 뭐 700까지는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길게 보시지 않는 게 좋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좀 힘든 시기가 좀 지나면 또 좋아지거든요.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 뭐 담아서 가면 된다. 근데 아시다시피 다들 현금 없으실 것 같아요. 현금 있으신 분들이야 뭐 지금이 또 기회다라고 하는데 주식 비중 풀비중으로 계신 분들은 저는 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차라리 좀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일부 현금화 시켜서 테마주 매매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테마주 매매도 좀 일부 해보시면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에서 이제 장기 투자 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테마성 종목들을 좀 매매도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
지금 뭐 신저가 있는 종목들 언제 반등할지 모르니까 뭐 손 놓고 계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, 단기 트레이딩 매매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는 뭐 크게 없고요. 그리고 뭐 좀 거래 대금 많이 나올 만한 종목들 좀 뽑아봤는데, 요런 종목들로 한번 좀, 이번 주, 내내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니켈이 제2의 요소수가 되나 비축량이 2달도 못 버틴다. 우리나라 버팀목 중에 하나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니켈이 꼭 필요하다. 이거는 좀 기사가 좀 이렇게 대화식으로 나온 거라서 조금 대화체로 돼 있어요. 중국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%인 상황인데 현재 비축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현재 비축 중인 니켈량이 목표치의 70% 밖에 안 되므로 한 1, 2주 만에 좀 어렵다. 2달도 버티기 어렵다. 지금 갖고 있는 양으로는.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니켈 가격이 한 주 만에 10% 정도 폭등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다. 지금 니켈 관련뿐만 아니라 뭐 다른 리튬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,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 거죠. 수요는 뭐 폭발적으로 늘었다기보다도 공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, 관련주로 이제 티플렉스, 황금, ST, 대한금속이 있습니다. 일단 뽑아봤는데 최근에 한번 좀 이슈가 돼서 티플렉스가 좀 올라갔어요. 제가 히토리 관련주로 올라간 줄 알았더니 요 니켈 관련주 쪽으로 올라왔거든요. 아직 21선 자리는 돌파를 좀 하지 못했고, 일단 21선 자리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자리를 이제 돌아서서 올라가는 자리가 좋거든요. 그러니까 하락했던 주가가 바닥을 좀 만들고 저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21선 자리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, 이제 요런 구간이 제일 저는 좋게 보는 타이밍인데, 아직은 그런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저점을 좀 지지해주고, 금요일날 같은 날도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잘 버텨줬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거래량이 좀 증가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21선 자리 위로 안착을 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. 일단 계속 좀 추적해서 보셨으면 좋겠고, 황금 ST, 이 종목은 이제 21선 자리 안착을 했고, 한번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. 이 종목은 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, 거래 대금이 한 200억 정도 들어왔어요. 200억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. 큰 금액은 아니라서 최소 계속 뭐 300억, 400억 이렇게 좀 더, 이거보다 훨씬 더 나와야 돼요. 이 종목은 저는 아직은 그래서 관심 종목은 아닙니다. 차트적으로는 좋은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. 그리고 대한금속도 거래 대금 없고 차트도 일단 무너진 상태라서,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티플렉스나 황금 ST인데 조금 모자른 점이 없잖아 있어서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들어왔을 때 좀 관심으로 매매 관심 종목으로 둘 예정이에요. 자, 리튬 플러스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사용 승인 신청했다. 지금 수산화 리튬이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캐나다에서 이제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 맺었죠.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이제 중국산을 안 쓰고 이제 캐나다산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성장 가능성은 좀 있다.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어떻게 보면 대비책이죠. 그래서 이쪽을 좀 계속 보셨으면 좋겠는데, 이미 좀 요 기사 나오고 나서 급등을 좀 했어요. 이미 좀 지난 기사인데 거래 대금도 좀 나왔고, 이쪽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재차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셀피 글로벌 보실 수 있고요. 시간외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차트가 역별이라서 뭐 어느 정도 월요일날 급등을 하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EV 첨단 소재는 이미 좀 금요일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. 요 자리를 이제 뚫어준 상한가 치고는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700억 정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요 저항 자리 뚫고 갭으로 뚫었을 때 어떻게 움직임이 더 나올지,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쭉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음봉으로 떨어질지,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, 일단 내용 자체는 좋기 때문에
지금 요 장 자리까지는 다 뚫어줬기 때문에 한번 갭 두고 나서 뭐 시가 자리를 지지해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시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좀 노려볼 만해요. 근데 비중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평소에 뭐 한 종목당 비중을 20% 넣었다면은 지금은 한 10% 정도만 넣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. 왜냐면은 뭐 항상 가다가 눌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, 좀 거래 대금이 증가는 했는데 생각보다 좀 상하 가치가 좀 적었고요. 거래량이 좀 증가해서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한 100억 정도밖에 지금 안 나와서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요. 근데 지금 원체 시장에 거래 대금이 좀 적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가 되고 있다니까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일단 미래나노텍, 거래 대금 훨씬 미래나노텍이 많죠. 최근에 우상향에서 크게 올랐다가 21선 자리 부근에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자리 있죠. 21선과 11선 자리, 요 사이에서 한번 지지 나오는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, 그 자리 부근에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,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을지, 요 고점에 대한 저항도 있을 것이고, 이미 좀 상승폭이 9,000원대에서부터, 거의 좀 따블이 올라갔죠. 100% 정도 올라간 상태라서, 저는, 요거는 조금, 밀릴 수 있지 않나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서 고점에서도 이제 털 수 있을 만큼은 어느 정도 털지 않았나. 그래서 21선 자리를 좀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쫓아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. 그래서 여기서는 더 쫓아가지는 않고 일단 관망 정도만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금량도 좀 많이 올랐었죠. 좀 금량도 미친 종목처럼 많이 올라갔었는데 역시나 좀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. 거래대금 많이 터지긴 했는데 요런 자리에서는 따라갈 수 있는데 뭐 6,000원짜리 뚫고 나서 뭐 요 정도까지 8,000원 부분에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따라가겠는데 더블 이상 간 상태에서 지금 한 3배 정도 올라간 거, 3배가 좀 안 되게 6,000원에서 3배는 나왔고, 뭐 8,000원에서는 3배가 좀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 더 간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. 시장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기 좀 어렵다. 그래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EV 첨단 소재 한번 시가 갭 정도 보고 노려볼 예정입니다. 나머지는 좀 관망. 그리고 국토부에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해서 27일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4대 추진 전략은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뭐 기반 완비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, 그리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뭐 이런 등등등 있는데 뭐 자율주행 관련주 쪽 한번 좀 보실 수 있죠. 그래서 일단 관련주 쪽 보시면 모트렉스가 최근에 자율주행 쪽으로 강하게 올라왔었고요. 역시나 좀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는데 추세가 좀 이렇게 꺾이진 않았어요. 근데 저는 단기적인 저항대로는 이제 2만원짜리 부근을 보고 있는데 2만원 거의 다 올라오긴 했습니다. 요 자리를 한번 더 올라가기 전에 한번 조정받고 올라갈지,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가파라서 요거를 일단 뭐 바로 따라 잡을지 아니면 또 지켜볼지.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요 종목은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금이 원체 많이 들어가서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 텔레칩스, 그리고 칩셋 미디어, 그리고 퓨런티어, 삼보모터스, 이런 종목이 있는데, 삼보모터스가 최근에 좀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고, 금요일날도 좀 잘 버티면서 마감을 했거든요. 거래량이 그렇게 썩 안 나오면서 잘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삼보모터스 그리고 모트렉스 이 두 종목, 그리고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도 뭐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좀 거래대금은 많진 않아요. 한 180억, 15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오히려 그냥 삼보모터스, 모터렉스 이 종목, 두 종목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요, 예, 폭스바겐 29일날 상장.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, 뭐 기술적 반등,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될 수 있습니다. 재료 소멸 될 수 있는 주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. 뭐 상장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지분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슈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이 안 좋을 때 가끔 이런 종목들이 튀거든요. 그래서 코리아 FT 그리고 예선테크, 뭐 아직 코리아 FT는 추세 계속 살아 있어요. 예, 잘 견뎌주고 있고 거래 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는데,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, 길게 노리시기보다도 거의 먹어도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게, 아니면 뭐 수익 났을 때 챙기고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예선테크, 예, 이 종목은 일단 거래대금 많이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. 예, 그리고 지지받고 올라왔는데, 일단 경고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. 예, 이런 경고 종목은. 그래서 패스. 예,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, 그리고 성호전자. 예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성호전자가 이제 저항선 자리를 뚫어주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보시면 이제 5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. 예, 50억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크게 들어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. 예. 3기가 좀 빠졌는데, 3기도 아직은 예,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았는데 시장 대비는 뭐 크게 조정받지는 않았고요.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진 않아서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폭스바겐 쪽은 코리아 FT 그리고 3기, 예, 요 두 종목 일단 좀 노려볼 텐데, 시간 외로는 좀 다 밀렸습니다. 밀린 거는 뭐 유럽장도 예, 밀렸었고, 금요일날 원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또 아침에 반대매매 물량이 또 많이 나오는 날이거든요.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초반에 일단 좀 지켜봤다가 시장 분위기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예, 공기 임박한 테슬라 봇, 예, 불붙은 휴머노이드 전쟁, 경쟁. 그래서 30일날 AI 데이가 있죠, 테슬라에.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, 몇몇 종목만 예, 좀 그렇게 좀 모습이 잘 견뎌줬는데, 이후에도 계속 예, 로봇 쪽은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테슬라 AI 데이가 아니더라도 좀 꾸준히 좀 지켜볼 예, 그런 테마로 좀 보입니다.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, 로보티즈, 유이 로보틱스, SPG 이렇게 좀 있는데,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예, 계속 상승 시세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. 금요일날도 좀 잘 버티면서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. 좀 다만 수급적인 면에서 개인 수급이 좀 많다라는 거. 거래 대금은 이제 260억 정도 터졌는데, 많이 터질 때는 1000억 넘게 터진 적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예, 더 보셔도 될 것 같고, 로보티즈, 예, 이 종목도 이제 우상향 하면서 올라오고 있죠.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1000억 가까이 예, 화요일 날은 1000억 가까이 터진 적이 있네요. 880억. 예. 뭐 흐름 나쁘지 않고, 뭐 기관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.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,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이 종목도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21선 자리 부근에서 잘 견뎌주고 있어요. 역시나 좀 개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갔고, 거래 대금은 그래도 제일 예, 크게 터진 게 유일 로보틱스네요. 예. 최근에 많이 터졌을 때 2천억, 이런 2천억 가까이 좀 터졌었고, 적게 터진 날도 거의 예, 100억 이상은 다 터졌어요. 예. 금요일 날은 이제 350억인데, 일단 들어간 자금이 많고, 상한가 자리 들어갔던 구간에서, 좀 예, 종가 이상으로 좀 올려줬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, 예, 유리로보틱스도 보시고요. 그리고 SPG, 예, SPG는 감속기, 항상 말씀 좀 드렸죠? 예, 그 로봇 안에 부품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제품인데, 요게 일단 저는 예, 최선호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. 어떤 로봇이 가더라도, 산업용 로봇이 가든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든 어쨌든 SPG에 대한 부품 수요는 계속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,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 외로는 조금 밀렸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예,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라서 요거는 그냥 예, 자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로봇 쪽은 흐름이 다 괜찮아서 두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, 저는 이제 SPG를 가장 예, 좀 선호하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이재용 예, 부회장 ARM 품에 안나 10월 달에 손정희와 논의한다.
일단 암을 인수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습니다. 독과점법에 의해서 쉽게 그 전 세계 이제 반도체 8개국 생산하는 8개국이 다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. 엔비디아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독과점법에 의해서 인수가 좀 무산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기업과 삼성전자와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서 공존 인수할 수 있다. 공동 인수할 수 있다. 이게 진짜 가장 유력한 상황이긴 해요. 그래서 10월 달에 만나서 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10월 달까지는 계속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인수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, 일단 관련주 정도는 계속 끌고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NCN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600억짜리, 600억짜리라서 뭐 좀 시총이 좀 낮은 것도 있고 거래대금이 100억으로 상한가를 올렸다는 게 조금 예, 저 입장에서는 계속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가온칩스 이 종목은 제가 금요일날 추천드려서 이제 수익 낸 종목이라서 이거는 뭐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코아시아 그리고 넥스트칩 MDS테크 삼성 스펙 4호가 있는데 삼성 스펙 4호는 원체 변동성이 큰 스펙주라서 막 엄청 흔들어요. 대응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고 MDS 테크도 좀 올라오긴 해요. 거래량이 좀 증가는 하는데 200억 정도니까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좋겠고 뭐 이게 이제 저항선 자리 뚫고 계속 거래량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길게 보실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넥스트칩은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윗골이 되고 쭉 밀리긴 했는데 뭐 아직 상한가 종가를 뭐 깨지는 않았고 충분히 다시 올릴 수 있다. 지금 거래량도 좀 많이 들어오긴 거래대금 많이 터지긴 했어요. 이거 뭐 다 털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. 아직은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그냥 소화한 정도로 좀 보여서 넥스트 칩하고 가온칩스 이 두 종목을 저는 좀 볼 예정이에요. 시간외로 밀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고요. 넥스트 칩은 코아시아는 이 종목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은 또 아니라서 거래 대금도 600억 터졌는데 한 번 더 월요일 날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올지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지 그거 좀 체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. 어쨌든 가온칩스는 이미 좀 포트 보유 종목이라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넥스트 칩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아마 요 이슈가 계속 돌고 돌 가능성이 있고,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, 뭐 곡물주가 또 갈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 때문에, 따로 이제 올려드리진 않았는데, 차트적인 면에서 좀 별로 안 좋아서, 방산 테마,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, 한리단조, 퍼스텍,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있는데, 이런 종목들은 굳이 뭐 올려드리진 않았어요. 근데 혹시나 장중에라든지 아니면은 뭐 혹시나 또 이 뉴스가 새로운 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저도 종목 선정이 그렇게 좀 쉬운 편은 아닌데 그나마 좀 시장에서 거래대금 나온 종목 그리고 좀 갈 수 있을 만한 테마들 이런 걸로 좀 잡아봤습니다. 이번 주 한 주도 좀 어려운 시장 다들 힘내시고요. 저도 끝까지 좀 도와서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